네, 우리 이번 시간에는 2016년 2회입니다. 대기환경 산업교사 기출문제풀이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 보시면 대기의 구조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것은 그랬어요. 대기의 구조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자외선은 성층권을 통과할수록 서서히 증가하고 가장 낮은 온도는 성층권 상부에서 나타난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여러분들 그 성층권에 보시면 오존층이 있죠. 오존층에서 자외선을 차단하는 거죠. 그렇죠? 성층권을 통과할수록 서서히 증가하고, 이건 말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낮은 온도 분포를 나타내는 것도 이거는 어디예요? 중간권.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들 고도에 따른 온도 분포를 봤었을 때 어쨌든 감소했다가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증가하는데, 우리가 여기까지를 대륙권, 그 다음에 성층권, 그쵸? 성층권 상부에서 온도가 한 높다라고 보면 되는 거지. 그쵸? 그 다음에 하부에서가 온도가 한 낮은 거. 그러니까 중간권 상부에서 온도가 가장 낮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1번은 다 자체가 틀린 것 같아요. 그다음에 2번 대륙권의 높이는 위도 45도의 경우 평균 12km 정도 되고요. 극지방을 갈수록 낮아진다. 맞고요. 오존층에서의 오존의 생성과 소멸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면서 오존의 농도를 유지한다. 대륙권에서는 고도가 높아짐에 따라 단열 팽창에 의해서 약 킬로미터당 6.5도씩 낮아지는 기온 감률 때문에 공기의 수직 혼합이 일어나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돼야 되고요. 2번 문제를 보시면 가솔린 자동차의 엔진 작동 상태에 따라서 주로 배출되는 배기가스가 바르게 짝지어진 것을, 이거 제가 가솔린장에서 나오는 거 이거 어떻게 보시라 그랬죠? 혹시 기억나시나? 먼저 이거를 어떨 때 많이 나온다 적게 나온다 라면은 상당히 여러분들 하나하나 알기가 힘드니까 어떻게 보았습니까? 우리가 먼저 탄화수소,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이렇게 놓고 어떻게 표로 그냥 전체적으로 외우는 게 좋아요. 어떤 게 많이 나올 때, 그 다음에 적게 나올 때, 그렇죠? 많이 나올 때는 이게 뭐라 그랬죠? 감속, 공전, 가속. 그 다음에 적절한 운행이라 그랬죠? 운행, 공전 이렇게 부르는. 그렇죠? 운행, 공전,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탄화수소가 많이 나올 때는 감속, 그 다음에 적게 나올 때 운행이란 얘기고, 정속 운행이란 얘기지. 그 다음에 일산탄소가 많이 나올 때는 공전할 때, 그 다음에 적게 나올 때는 정속 운행할 때, 운행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질소산화도 가속할 때, 악셀 가속했을 때 많이 나오고요. 공전할 때 적게 나온다, 이런 말이지. 그래서 주로 많이 나오는 걸 말하는 거, 공전할 때 질소산화물 많이 나올 때, 질소산화물 가속할 때 많이 나오는 거고요. 탄화수소는 정속할 때, 탄화수소는 감속할 때 많이 나오고, 가속할 때 질소산화물 맞죠? 이게 맞는.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보는 겁니다. 3번 문제 보시면은요, 고속도로 상에서 교통 밀도가 2만 대, 1시간당 2만 대이고요. 교통 밀도가, 차량의 평균 속도가 시간당 1000km, 차량 한 대 탄화수의 배출량이 요만큼, 한 대당 1초에 0.05g이 나온다 그랬을 때 고속도로에서 방출되는 탄화수의 총량, 이건 뭐 여러분들 그 단위환산 하는 거 다 아시죠? 일반 단위환산 한번 해볼까요? 탄화수소 HC의 총량이 g/세크메타, g/세크메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단위환산만 해주면 됩니다. 먼저 여러 가지 주어진 조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 g 단위가 나와 있는 게 뭐가 있죠? 탄화수의 배출량이 나왔죠? 0.05 g/세크대. 그래서 0.05 g/세크 몇 대 할 때 대, 이거 말하는 거고. 그러면 어쨌든 g하고 세크하고 이제 우리가 g하고 세크 됐으니까 어떤 거 이 대를 지워주거나 아니면 메타 단위 맞춰주거나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대를 지워주려면 여기 어떤 대, 자동차 몇 대당 뭐가 돼야 되겠지? 몇 대당. 그러면 그쵸, 2000대 per hour 그랬으니까 여기 어떻게 돼야 돼? 2000대 per, 여기 2000대 2000대에 2만 대요? 2만이죠? 2만 대 per hour 이렇게 되는 거. 그쵸? 그 다음에 길이 단위를 분모에 맞춰줄게요. 길이 단위 또 뭐가 있을까?
그쵸? 평균 속도가 100km per hour니까 이거 지워줘도 되고요. 됐나? 이렇게 대입해주면 대 지워지고 아우아우 지워지고 구람 세크 어떤 것만 이 킬로미터만 어떤 거로 바꿔주면 됩니까? 메타단위 바꿔주면 된다. 1km는 어떻게 10의 3승 메타가 된다. 이렇게 해서 구해주시면 탄화수의 배출량이 됩니다. 그렇죠? 총량이 많이 해봤던 거니까 한번 보도록 하시고요. 4번 문제로 갑니다. 대기오염과 관련된 설명으로서 틀린 것. 환경 대기 중 미세먼지는 황산화물과 공존하면 더 큰 피해를 준다. 맞죠? 맞고, 그 다음에 도로나 사건은 포자리카 사건 이후에 발생하였으며 1차 오염물질에 의한 사건이다. 우리가 도로나 사건, 그러니까 포자리카 사건은 1950년에 일어난 사건이고 도로나 사건은 1948년. 어떤 게 빨리 그죠? 도로나 사건이 더 빨리 일어나고 나중에 포자리카 사건이 일어난 거니까 틀린 거죠. 그쵸? 나머지는 맞는 거고. 5번 보면은요, 아연 광석의 채광이나 재련 과정에서 부산물로 생성되고요, 만성 중독 증상으로 단백뇨라든가 골연화증을 수반하는 오염물질은 그랬습니다. 카드뮴이 맞죠? 단백뇨, 골연화증, 아연 광석, 아연 정용공업, 카드뮴.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6번으로 갑니다. 대기 오염물질 중에서 비중이 가장 큰 거. 이런 비중이 가장 큰 거 찾으려면 뭐 찾으셔야 된다 그랬어요? 기억나시나요? 비중이 가장 큰 거 찾으려면 분자량이 큰 거 찾으면 된다 그랬습니다. 분자량이 큰 거, 이氧화탄소가 약 한 76 정도 였고, CO가 28, 아황산가스 SO2가 64, NO2가 46. 아마 가장 큰 거 찾으면 되죠. 7번 풍화 방향에 가까이 있는 건물 높이가 60m라고 할 때 다운 드래프트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굴뚝의 최소 높이는, 이 다운 드래프트는 몇 배? 주위의 굴뚝 높이의 몇 배? 2.5배 이상 돼야지 다운 드래프트가 감소되는 거잖아요. 다운워시는 풍속의 2배지만, 그렇죠? 다운 드래프트는 건물 높이의 2.5배 이상이 돼야 된다. 따라서 건물 높이가 60이라 했으면 2.5배니까 어떻게 60 곱하기 얼마? 2.5. 이게 답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상이 되면 된다. 그래서 150m 이렇게 보시면 되고, 8번도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가 가장 거리가 먼 거, 딱 보면 1번이 답이 나오죠. 9번 도시지역 열섬 효과의 원인이라고 볼 수 없는 거, 열섬 효과. 도로 포장률이 높죠. 도로 포장률이 높으면 열 보유용량 상당히 많습니다. 단위 면적당 연료 소모량이 많기 때문에 이것도 해당될 수 있고요. 바람에 의한 오염물질 확산 때문에, 아니죠, 열섬 효과가 이루어지면은 그 공기에 갇혀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바람에 의한 오염물질 확산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건물이 많아서 태양열의 흡수가 많기 때문에 이것도 맞는 거고요. 답은 3번. 10번 공업지역의 먼지 농도 측정을 위해서 여과지를 이용해서 0.45m/s의 속도로 3시간 포집한 결과 깨끗한 여과지에 비해서 포집한 여과지의 빛 전달률이 66%였다. COH, 1000m당 COH를 물어봤어요. 우리가 여러분들 그 COH 우리가 1000m당이라 물어봤으면 나중에 계산 곱하기 1000 하는 겁니다. 요건 어떻게 구하는 거랬죠? 로그 t분의 1, 그쵸? t분의 1, t는 뭐야? 투과도를 말하는 빛의 투과도 나누기 0.01, 여기다가 빛의 이동 거리 L 곱하기 뭐가 돼? 1000이 되는 거죠. 1000. 그래서 이 t는 투과도를 말한다 그랬죠. 그래서 로 t 투과도는 얼마나 그랬지? 빛 전달률이 66%니까, 전달률이 66 됐으니까 투과가 66% 된 거잖아요. 맞죠? 전달료가 투과율 같아. 따라서 여기 어쨌든 로그 1 나누기 t, t 할 때는 t는 어떻게? 나누기 0.66, 66%라 했으니까 요거 나누기 0.01. 그렇죠? 그 다음에 여과지 이동 거리는 속도에다가 시간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렇죠? 속도가 0.45 m/s인데 곱하기 어떤 거? 몇 시간? 3시간이죠. 3시간을 하려 그러면 환산해 줘야 되겠네. 1시간이 얼마죠? 3600초죠. 그렇죠? 그러니까 0.45 곱하기 3 곱하기 3600이 돼야 되겠네. 분모항은 그다음에 곱하기 1000. 이렇게 해줘야지 우리가 COH 값을 구할 수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어려운 거 아니죠? 3.7이 나온대요. 됐습니다. 11번 보시면 탄화수소가 관여하지 않을 때 이산화질소의 광학반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기억
기역번하고 니은번에 들어갈 물질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기역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어떻게 NO2가 어떻게 이게 분해가 되는 거죠. 분해. 그렇죠? NO2는 광분해, 쉽게 불안정한 물질이기 때문에 어떤 거 NO하고 산소 라디칼 자체로 분해가 되고, 이 다음에 산소 라디칼과 대기 중에 있는 산소가 촉매의 전지하에 B로 되는데 뭐가 되는 거야? 오존이 되는 거죠. NO하고 오존이 된다. 그 다음에 12번 런던형 수목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것은, 그래서 런던형 수목우 주 오염물질은 먼지하고 SO2다. 역전의 종류는 침강 또는 하강 역전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거죠? 복사 역전 또는 접지 역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런던형 수목우 침강성 역전 또는 하강형 역전 같은 경우는 LA형 수목우 로스앤젤레스 수목우 사건이다. 시정거리는 100m 이하고요. 주된 화학 반응 환원 반응이다. 호흡기 자극, 폐렴 등에 의한 심각한 사망률을 나타냈다.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나타냈다 그랬으니까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3번 보시면 환경감률이 100m당 0.1에서 0.5도씨가 감소되는 범위에 있다면 대기 상태는 그랬죠? 과단열, 중립, 미단열, 역전. 어떤 거요? 미단열이라고 보시는 거지. 14번 수직 온도 경사가 과단열적이고 난류가 심할 때 일어나며 날씨가 맑아서 태양 복사열이 강한 경우에 주로 발생하는 연기의 분산 형태는, 그렇죠? 연기 본데 지금 주원 조건이 어떤 게 나왔습니까? 온도 경사가 과단열이라 했지. 과단열 상당히 많이 단열됐다. 이거는 확산 혼합이 많이 이루어지는 환상형이 된다. 환상형. 그러면 우리 로핑형을 말하는 거죠. 답은 1번입니다. 됐고 15번 보겠습니다. 어느 도시지역은 대기 오염으로 인해서 주변 시골 지역에 비해서 태양의 복사율이, 도시지역은 시골 지역에 비해서 태양 복사 열량이 10% 감소했다. 이때 도시지역의 지상온도가 255K 라면 시골 지역의 지상온도는 뭐라고 했습니다. 근데 단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을 이용한다.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은 어떤 거야? 태양 복사 에너지, 그러니까 복사 에너지는 어떻게 절대 온도의 4승에 비례하는 거죠. 절대 온도의 4승에 비례한다. 그래서 우리가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에서 우리가 복사량 E는 어떻게 표시할 수 있어요? 전에랑 태양 복사 스테판 볼츠만 상수입니다. 5.67 곱하기 10-8, 그쵸? 기억나시나요? 곱하기 T의 4승이 되는데 먼저 우리가 여러분들 지금 물어보는 게 뭐야? 시골 지역의 지상 온도는 뭐라 그랬죠? 먼저 첫 번째 우리 도시 지역에서의 복사 에너지량을 계산해 보면 이게 뭐 단위는 생략해 보면 5.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곱하기 어떻게 돼? 255의 4승이 되는 거예요. 맞나요? 요거를 계산해 주셔야지. 요걸 대신 도산해 주면 도시 지역의 복사 에너지량이 나오는데 이게 239.742 이렇게 나오네요. 239.742 맞나요? 만약에 이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뭐 단위가 어쨌든 있겠지만 나온다고 보시면 시골 지역 같은 경우는요, 시골 지역에서의 이 에너지는 뭐래요? 요거보다 10%가 많다 그랬으니까 어떻게 볼 수 있어요? 239.742 곱하기 얼마? 10%가 많은 거니까 1.1을 해줘야지. 0.1을 해버리면 그거의 10%고요. 과잉이니까 1.1 해주는 거죠. 요거는 뭐래요? 5.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에 어떻게? T의 4승이 되는 거라고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요걸 정리해보면 우리가 T의 4승은 어떻게 되는 거야? 239.742 곱하기 1.1 요거 한 수치를 뭐로? 5.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으로 나눠줘야죠. 그쵸? 나눠줘야죠. 그쵸? 나눠주면은 요거에 우리가 T를 지워주려면 요거에 몇 승을 하는 거죠? T는 요거 계산한 거 있죠? 어떻게? 1 나누기 4승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야지 아마 계산하는 답이 나오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아마 261.14 그래서 261 정도가 되는 거야. 약 4번 4번이 답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6번으로 갑니다. 16번 보기의 피해 현상을 일으키는 대기오염 물질은 보기 한번 보시면 인맥 사이에 표백 현상이 나타난다. 우리 여러분들 그 아황산 가스 경우는 표백이라기보다는 맥간 반점이죠. 맥과 맥 사이 반점. 그 다음에 또 백화현상 이렇게 얘기해 놓으니까 보시면 아황산 가스는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성숙한 잎에 가장 민감하다 그랬어요. 우리가 성숙한 잎, 우리가 여러분들 불화소 같은 경우는 어린 잎이라 그랬고요, 그쵸? 그러니까 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성숙한 잎에 가장 민감하다. 식물의 피해 한계는 290 마이크로그램 per 메타임생이다. 2시간 노출 정도.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어떤 걸 말하는 거냐? 염소를 말하고 있죠. 염소에 대한 식물에 미친 영향입니다. 표백 현상이 나타나고 성숙한 잎에 좀 이게 어린 잎이 아니라 성숙한 잎에 영향이 있다. 그게 염소에 대한 영향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1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에 대한 설명인데 가장 거리가 먼 것이죠. 고층 대기에서 광학적인 분해 반응을 일으키는 경우를 제외하면 대륙권에서는 화학적으로 극히 안정한 편이다. 대륙권에서는 화학적으로 이렇게 안정한 편이다. 맞습니다. 수증기와 함께 지구 온난화에 영향을 미치는 기체죠. 맞고, 전 지구적인 배출량은 자연적인 배출량보다 화석연료 연소 등에 의한 인위적인 배출량이 훨씬, 이건 뭐 인위적인 배출량, 자연적인 배출량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항상 자연적인 배출량이 훨씬 많다. 그 다음에 미국 하와이 마우나로아에서 측정한 이산화탄소의 계절별 농도는 1년을 주기로 봄하고 여름에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어떻게 가을하고 겨울에 증가하는 게 그렇죠. 왜 그럴까요? 그렇죠. 난방하는 시기 때문에 그렇죠. 18번으로 넘어갑니다. 대기오염 물질 중에서 2차 오염물질만 짝지어진 것은 뭐 이건 쭉 다 아셔야 되는 거고 답은 2번이고요. 됐고요. 그 다음에 19번 바람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것은, 그래서 전향력은 지구의 자전에 의해 운동하는 물체에 작용하는 입니다. 지구 자전에 의해 운동하는 물체 작용이 맞죠? 마찰력의 크기는 지표의 거칠기와 풍속에 비례하죠. 그렇죠? 거칠기와 풍속에 크면 마찰력 커지는 거고, 지균풍은 마찰력과 기압 경도력 전향력에 의해서 등압선을 가로지르는 부는 바입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지균풍은 어떤 거? 우리가 전향력하고 그 다음에 경도력이 평형을 이뤘을 때 부는 바람이고요. 등압선에 평형하게 부는 바람이다 그랬습니다. 답은 틀렸네요. 답은 3번. 20번 프레온가스 CFC 중에서 오존 파괴 지수가 가장 높은 물질은, 상당히 맨날 이거 나올 때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실까요? 예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게 뭐 거진 한 100가지가 되잖아요. 100가지에 대한 우리 CFC 물질 중에 오존층 파괴 ODP 값이 가장 크거나 작거나 이거를 알기가 상당히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시라 그랬어요? 그쵸? 불온. 그쵸? 그러니까 불온 BR이 있는 게 보통 대부분 오존층 파괴 지수가 크다라고 보는 거지. 크다. 그쵸? 할론가스죠. 브롬을 포함하고 있는 가스, 브롬을 포함하고 있는 가스. 그래서 지금은 4번이 해당되는 게 맞습니다.